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그간 제 삶을 뒤돌아보면요. 원하는 것이 생기면 쉽게 누릴 수 있고 가질 수 있었다고 생각해 왔었어요. 그런데 결혼 생활만큼은 꼭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출퇴근길 여러분들의 사연을 들을 때에도 제 상황과 비슷한 부분이 있는 분들 이야기에는 더 귀가 쫑긋하게 되더군요. 그래도 저만큼 드라마 같이 황당하고 센 결혼 이야기가 또 있을까 싶은 마음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아주 세고 매운 제 이야기 들어보시고 힘든 상황에 계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가정 형편이 좋은 편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부족함을 모르고 살았죠. 아버지 집안이 대대로 하시는 사업체도 나름 규모가 있는 편이었고, 집안 대 집안으로 약속했던 결혼으로 어머니를 만나 제가 태어났거든요. 외동딸로 귀하게 자라면서 누구보다 큰 사랑을 받았고, 금전적인 부족함이라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자랐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지금 40대의 나이에도 제 이름을 걸고 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도 많이 받을 수 있었어요. 아직까진 우리나라에서 여자 혼자 사업하는 게 쉽지만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저의 집안 배경의 가장 큰 수혜자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제 남편인데요. 남편은 저보다 1살 어린 연하남 같은 친구였습니다. 2년 전 친구들과 가진 사적인 모임에서 우연히 만났고 저는 첫눈에 남편한테 반해버렸어요. 제가 사업하고 일한 지가 오래돼서 그런지 낯선 사람을 만나면 조금 낯도 가리고 약간 첫인상이 냉랭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 편인데요. 이상하게 남편을 처음 보던 날은 그 사람 앞에서 제가 한없이 무너지더라고요. 그 사람 얘기에 많이 웃게 되고 가까운 나이가 되도록 이렇게 날 편안하게 이끌어주는 남자는 처음이라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남편도 첫 만남부터 저에게 적극적으로 대시하기도 했고요. 오히려 나중에는 제 주변 친구들에게 남편과 결혼에 대한 부추김을 더 많이 당했던 것 같네요. 약간 쑥스럽고 민망했지만 싫진 않더라고요. 어머, 너 그 남자랑 잘 되고 있는 거 맞지? 너 이러는 모습 처음 봐서. 그래, 대체 그 남자는 무슨 능력이길래 널 이렇게 높게 만든 거야. 에이, 무슨 근데 진짜 건강한 사고를 가진 남자 같아. 매력을 말하자면 끝도 없어. 나 이 나이에 결혼 생각해도 되는 걸까, 이제? 40대면서부터 결혼 생각 1도 없었는데 주책스럽게 요즘 자꾸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지네. 뭐가 문제니? 너 능력되지, 집안 좋지. 솔직히 말해서 그 남자 집안이며 직업이며 좀 안 좋다는 얘기는 우리도 그 전에 들었지만 글쎄, 난 그게 별로 문제되는지는 모르겠어. 요즘 세상이 그런 거 다 따지면서 결혼하는 세상도 아니고 게다가 넌 네가 능력이 되잖니. 아무튼 결국 남편과의 인연은 짧은 연애 후 바로 결혼이라는 엄청난 진행 속도를 보였습니다. 남편 부모님 두 분은 모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던지라 시댁 식구들이라고 할 것도 없었던 탓에 결혼 진행은 오히려 더 수월했던 것 같아요. 되려 제가 홀로 지낸 남편을 더 보듬어 줘야겠다는 결심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하자마자 저희 부모님은 어려운 형편이었던 남편에게 골프용품 전문 매장을 크게 차려주기도 했죠. 제 입장에서도 남편이 이런 일 저런 일 하는 것보다 본인이 좋아하는 골프 관련 매장을 하며 벌이를 하기를 원했고 본인의 능력으로 자리 잡게 해주며 나름 기도 좀 살려주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어느덧 시간이 흐르고 저희는 두 번째 결혼 기념일을 맞았습니다. 당신이랑 결혼한 지가 벌써 2년이네. 시간 참 빠르다. 그치? 내가 진짜 와이프 복 하나는 끝내주는 것 같아. 이렇게 능력 좋은 와이프를 만날 줄. 2년 전에는 꿈에도 몰랐는데. 말야, 자기야말로 2년 동안 변함없이 사랑해줘서 너무 고맙지.
내가 여자로는 어린 나이도 아니잖아. 사실 내 다음 욕심은 얼른 당신과 나 사이에 예쁜 아이가 생겼으면 하는 게 바람이야. 잘 될 거야. 여보, 우리 같이 노력하자. 그리고 난 사실 아이 생각은 그렇게 들지 않는다. 그냥 당신이랑 행복하게 쭉 살아도 전혀 부족함 없이 지낼 자신 있거든. 우리 어머니 아버지 교통사고로 그렇게 돌아가시고 난 거의 고아처럼 혼자 지냈었어. 그러다가 진짜 당신 같은 아내를 만나서 가족이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무지하게 행복해. 진심이야 그러고 내가 딸이라도 가지면 누구보다 딸바보 될 사람이 당신 같은데 사실 남편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저와 결혼한 뒤로 줄곧 저희 집안 도움을 받으며 지내왔음에도 구김없이 저를 대해줬어요. 저는 그 모습이 참 좋았었죠. 하물며 남편이 운영하는 골프 용품 샵에 대한 소유권이며 저희가 함께 사는 집 명의도 모두 제 것이었거든요. 여기에 일절 불만을 갖지도 않았고 2년간의 결혼 생활 내내 저희 부모님 주변 지인들까지 입을 모아 남편의 근면 성실함에 대해 칭찬하기도 했었죠. 그런 남편이 더 길을 펴고 한 가정의 가장 역할을 할 수 있게 조만간 매장 사업에 대한 소유권도 남편에게 돌려주려는 생각도 하던 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평소와는 다른 목소리에 적잖게 저도 놀랐었죠. 그 이유는 더 놀랄 일이기도 했고요. 여보,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가 좀 황당하게 들리더라도 이해해줘. 지금 나 역시도 이것저것 복잡한 마음이어서. 그래, 무슨 일인데? 그래, 당신답지 않게 내가 사실 10년 전에 잃어버렸던 여동생이 있었거든. 처음 얘기하는 건데 사실 굳이 밝히고 싶지 않기도 했고 어디까지나 내 개인적인 아픔이고 사정이니까. 정말 몰랐어. 당신한테 여동생이 있었어. 왜 여전 얘기 안 했어? 여동생이랑 나랑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거든. 여동생을 잃어버렸던 해에 그 녀석 10살밖에 되지 않았었거든. 우리 가족 다 같이 여수로 여행을 갔다가 잃어버렸어. 유괴라도 당했나 싶어서 신고도 하고 별짓을 다 해봤는데 못 찾았거든. 그리고 몇 년 후에 우리 부모님까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게 됐고 내 어두운 가정사를 전부 당신한테 말하고 싶지 않았어.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한탄하면서 그냥 혼자 삭히고만 있었지. 그런데 그 여동생을 최근에 찾았어. 다행히 살아있었고 어릴 적 모습 그대로 나타나줬어. 나도 믿을 수가 없어서 다 확인을 마치고 이렇게 당신한테 얘기하는 거야. 무슨 영화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당신 목소리 떨리는 거 보니까 나도 덩달아 너무 놀랐어. 일단 여동생 찾은 건 너무 잘된 일이다. 그건 대체 어떻게 된 사정인 거야? 당신 몰래 언제라도 여동생을 찾고 싶어서 이곳저곳 기관에 등록해 둔 것도 있었거든. 이번에 기관에서 연락이 왔고 사실 따로 한번 만나보기도 했어. 확인도 다 마쳤고 이 녀석이 임신을 한 상태지 뭐야? 임신 당신 여동생이 그럼 결혼한 상태인 거야. 그건 아니고 얘도 고아처럼 지내면서 이런저런 일들이 많았나 봐. 애 아빠가 누군지도 말을 안 하네. 아직 20대 초반인 녀석이 아이까지 가져서 오랜만에 상봉치고는 너무 딱하게 지냈던 걸 보니까 너무 속상하더라. 지금 찾아서 너무 다행이야. 일단 지금은 나도 좀 놀라서 그래서 어떡하기로 했어. 일단 조만간 당신한테도 소개해 주려고. 당신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 해. 내가 결혼했다고 하니까 언니가 생겼다며 좋아하더라. 정말 다행이다. 당신한테 여동생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 내가 시간 꼭 낼게. 빨리 만나고 싶다. 나도 워낙 불우한 과거가 있음을 짐작은 했었지만 남편에게 잃어버린 여동생까지 있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대체 이 남자는 그렇게 모진 풍파들을 겪었음에도 어쩜 그렇게 구김없이 잘 살아내고 있었을까 하는 마음에 존경심도 들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남편에게는 남편 과거 일이나 가정사들을 연애 시절부터 지금까지도 꼬치꼬치 캐묻지도 않았어요. 상대적으로 어려운 형편으로 결혼 준비할 때부터 남편의 길을 죽이고 싶지 않아서 그런 부분은 의도적으로 얘기가 나오지 않게끔 노력했거든요. 제 성격상 그런 부분을 소상하게 따지고 하는 스타일도 아닐 뿐더러 저희 부모님 역시 일만 하기 바쁜 제가 40이 다 되어서야 결혼한다고 하니 이유 불문 남편을 적극 지지해 주시기도 했죠. 어쨌든 거의 20살 가까이 차이가 나는 여동생의 존재를 알게 되니 저도 궁금하더군요. 아무리 시누이지만 그래도 제 첫 시댁 식구가 생긴다는 마음에 괜시리 설레기까지 했어요. 며칠 지나지 않아 남편이 자리를 만들었고 여동생과 함께 식사 자리를 가졌습니다. 언니, 안녕하세요. 오빠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실제로 뵈니까 너무 미인이신데요. 아가씨라고 부르는 게 맞겠죠. 저도 경황이 없어서 지금 이 상황이 일단은 너무 반가워요. 지금 홀몸도 아니라고 들었는데 몸은 좀 괜찮아요. 네, 아직 초기예요. 이렇게 10년 만에 오빠도 찾게 됐고 저희 집 이야기가 얘기하자면 끝도 없어서요. 오빠 결혼했다는 얘기 듣고 저도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저도 그럼 언니라고 해도 되죠. 20대의 어린아이 치고는 성격이 꽤나 싹싹했습니다. 역시 남매라 그런지 그늘진 면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씩씩하고 밝은 성격으로 부침성 있게 대우하는 모습이 마치 제 남편을 보는 듯 했습니다. 결혼 준비할 때도 시부모님이 안 계셔서 아예 시댁 식구는 처음 대면하는 상황이다. 보니 이것대로 또 반갑고 기분이 좋더군요. 그래도 임신한 시누이의 상황은 못내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이 사람한테 듣기는 했는데 애 아빠 없이 아이를 낳아야 하는 상황이라고요. 힘들겠어요. 고생도 많았을 거고 이제라도 오빠를 찾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이젠 나도 있으니까 우리한테 의지하면서 예쁜 아이 낳고 잘 지내봐요. 아참. 그리고 과거 얘기는 일일이 나한테까지 다 말할 필요 없어요. 이제 우리랑 가족으로 행복한 시간만 보내요. 자리에서 우리 둘의 대화를 듣던 남편도 흐뭇한 표정으로 바라보더군요. 연신 저한테 고맙다는 말밖에는 하지 않은 남편의 색을 이해하자니 안쓰럽기도 하고 한편으론 본인의 가족을 처음 소개시켜주는 밝은 표정이 뭉클하기도 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내 동생한테 따뜻하게 얘기해주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기분이 좋다. 당연한 둘이지. 아가씨 출산하고 나면 당신 매장에서 같이 근무하면서 일하게 하면 어떨까? 다른 직장 구하면서 지내는 것보단 낫잖아. 나야, 너무 좋지. 역시 당신은 나보다 한 수 앞을 내다보네. 그럼 아가씨, 지금은 어디서 지내 홀몸도 아닌데 걱정되네. 그래서 말인데, 내 동생 우리가 좀 도와주면 어떨까 염치 없지만, 내가 당장 이 녀석한테 집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아무래도 경제권이 있는 당신한테 부탁을 좀 해야 하는 부분이라서 말이야. 집을 좀 구해주면 좋을 것 같아. 남편도 변변찮은 곳에서 지내는 여동생이 많이 신경 쓰였을 테죠. 솔직하게 제안한 부탁을 못 들어줄 이유도 없었던 저는 흔쾌히 집을 구해주기로 했습니다. 아직 저는 아이를 가져본 적이 없는지라 새 생명을 갖고 있는 여자의 심정을 100% 헤아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누구보다 자기 보금자리에서 편안히 지냈으면 하는 마음이 들더군요. 마침 옥수동에 제 명의로 된 작은 아파트가 있었고 시기도 잘 맞아서 그 집에 아가씨를 지내게 하기로 했어요. 마침 내 이름으로 된 옥수동 아파트가 다다음 주까지 비울 수 있을 것 같아. 아가씨 거기서 살게 하자. 근처에 마트며 공원이며 지내기 좋을 거야. 그러니까 당신도 너무 걱정하지 마.
정말 고마워. 세상에 여보 같은 여자는 없을 거야. 아무리 당신이 오빠라지만 오빠가 해줄 수 있는 부분 따로 있고 내가 언니로서 해줄 수 있는 것들도 분명히 있을 거야. 나도 잘할게. 그러고 보니 나 이제 시댁 식구가 생긴 셈아냐. 당신 앞으로 골치 안 아프려면 중간에서 잘하라고 남편과 너스레를 떨며 농담도 했고 이전보다 한층 밝아 보이는 남편 모습에 저도 덩달아 힘이 났습니다. 어차피 시누이가 살기로 한 아파트도 제 명의였고 그때까지도 저희 부모님에게는 이 같은 상황을 알리지 않았어요. 갑자기 얘기하기엔 설명도 길어질 거고 차라리 조금 시간이 지난 뒤에 명절이 다가오거나 하면 차차 말씀드리자 마음먹었죠. 시누이는 몇 달 새에 배가 많이 불러왔어요. 그새 저희는 남부럽지 않은 사이가 되기도 했죠. 시누이가 워낙 부침성이 좋은 성격이라 언니 언니 하며 따르는 모습에 저도 진짜 언니라도 된 양 이것저것 챙겨주며 지냈습니다. 어릴 적부터 혼자 외동으로 자란 탓에 저한테도 이런 여동생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도 늘 있었거든요. 아가씨 집에만 있으면 몸이 더 나른하고 힘들대요. 바깥 구경도 좀 하고 걷고 하는 게 좋다던데 이번 주말 같이 쇼핑이라도 해요. 어머, 언니 너무 좋죠. 역시 언니밖에 없어요. 같이 백화점 가서 필요한 것도 좀 사고 이제 곧 여름인데 우리 아가씨 인부복도 예쁜 걸로 좀 사주고 싶네. 그럼 백화점 갔다가 맛집도 가요. 언니 제가 핫플 찾아 놓을게요. 시누이는 저와도 나이 차이가 꽤 있는지라 생기 있고 파릇파릇한 모습을 보자면 내가 이른 결혼을 했으면 이만한 딸이 있었을 수도 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았어요. 그만큼 더 챙겨주고 싶고 보살펴주고 싶었거든요. 노력을 함에도 생기지 않는 아이 때문에 스트레스도 심했던 저는 사실 시누이가 부럽기도 했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시누이도 살뜰하게 제 마음을 보듬어 주는 게 고마웠어요. 안 그래도 오빠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언니도 노력 많이 하시는데 아직 아이가 안 생겨서 고민이 많으시다고요. 맞아요. 때가 있겠죠. 뭐, 근데 나도 적은 나이가 아니라 그게 걱정이죠. 얼른 아가씨한테도 조카를 보여줘야 하는데, 그쵸. 그러네요. 조카 빨리 생겼으면 좋겠네요. 저도 다음 주 산부인과 검진 나랑 같이 가요. 아가씨, 나도 자주 다녀보며 미리 경험도 해볼 겸. 그런 건 여자가 같이 가주는 게 좋잖아. 정말요. 어머, 근데 그거 오빠가 같이 가주기로 했었거든요. 제가 다시 얘기해 볼게요. 그이가요, 요즘 바쁠 텐데 시간이 된다던가요. 아가씨 진짜 아끼나 봐요. 원래 그이가 좀 살뜰하고 자상한 구석이 있어요. 알죠? 우리 오빠만 한 남자도 없어요. 진짜? 실제로 남편은 시누이의 산딸이 다가올수록 자신의 여동생을 극진히 챙겼어요. 계절이 풀리면서 매장 사업일이 성수기인 탓에 보통이면 퇴근도 늦고 주말 없이 일해야 할 때가 많은데도 남편은 꼬박꼬박 퇴근길에 시누이 아파트에 들렀다가 오곤 했습니다. 그날그날 시누이가 먹고 싶은 과일이며 간식거리들을 사다 주고 오는 길이라고 했죠. 너무 늦는 날에는 제가 아예 시누이 집에서 저녁도 먹고 오라고 한 적도 많았습니다. 여보, 그런데 매번 그렇게 아가씨 집에 들렀다 오는 거 힘들지 않아. 내가 힘들긴 내 동생 집 가는 건데 뭘 게다가 애가 홀몸도 아니잖아. 점점 배가 불러오니까 혼자 밥은 잘 챙겨 먹는 건지 걱정되기도 하고 가족이라곤 나밖에 없는데 내가 자주 들여다봐야지. 뭐 그러게 우리 부부 둘 다 일하느라 바빠서 내 생각엔 차라리 일하시는 여사님 고용해서 아가씨 집에 같이 지내게 하면 어때? 요즘 워낙 잘 돼 있어서 임산부 전용 도우미도 있다고 들었어. 에이,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남의 손에 맡겨? 나 하나도 안 힘들어. 퇴근길에 잠깐 들러서 보고 오는 건데 뭘 그렇다고 같이 살자고 할 수도 없고 뭐랄까.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주고 싶어서. 그래. 내가 봐도 아가씨 혼자 지내긴 힘들어 보여서 도우미를 알아보려 했지. 이렇게 내 동생 생각해 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 나 진짜 괜찮으니까. 걱정 마. 여보, 사실 제가 시누이 집에 도우미를 얻어주겠다고 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퇴근하면 곧장 집으로 오지 않고 거의 매일 옥수동에 들렀다 오는 것이 어느 때부터는 조금 섭섭하더라고요. 10년 만에 만난 여동생에다가 미혼모의 삶을 살아야 하는 임산부라는 사정까지 너무너무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저도 아내이고 여잔데 남편의 과심을 덜 받는 느낌이 드니까 한편으로는 섭섭하고 속상함이 쌓이더라고요. 게다가 시누이의 SNS를 보고 있자면 마치 제 남편과 부부 같은 일상을 보내는 것 같은 느낌도 들었어요. 다른 사람이 보면 오해하겠다 싶었죠. 아가씨 인스타그램 보니까 당신이랑 같이 연단독 같던데 그거 지난 주말이야. 지난 주말이었나? 헷갈린다. 아, 그때 나도 일하던 와중에 급하게 시간 낸 거라 당신한테 얘기를 못했네. 내 동생이 인스타에 사진 올렸어. 거기 예약 힘들다고 해서 우리도 가려다가 못 갔던 곳이잖아. 아, 그랬지. 참 아이고. 다음엔 당신이랑 가야겠다. 내가 말도 못했는데 괜히 그거 보고 섭섭했겠네. 우리 여보 아냐? 섭섭하기보단 그냥 모르겠어. 근데 이해는 해. 10년 만에 만난 여동생이 아이까지 가졌는데 챙겨줄 가족이 없는 상황이잖아. 당신이 오빠로서 할 수 있는 걸 한다고 생각해야지. 가끔 친구들이 이상한 소리를 해서. 그래, 이상한 소리라니. 그게 무슨 얘기야? 아니, 그냥 남들 눈에는 당신이 아가씨 남편처럼 보인다는 거지. 인스타그램 속 사진들만 보면 말이야. 관심들도 많아. 당신답지 않게. 왜 그래? 그런 친구들 말에 소갈휘 하는 거야. 하긴 당신 성격의 내 가정사 얘기를 또 일일이 친구들에게 얘기할 스타일은 아니니까 설명하기 힘들긴 했겠다. 내가 미안해. 미안하단 소리 듣자고 한 얘기는 아니야. 괜찮아. 이 같은 인스타그램 일만 해도 여러 번의 계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가고 싶다던 레스토랑과 파스타 맛집들이 시누이의 계정에 태그되어 올라오면 항상 함께 있는 사진의 남편이 있었으니까요. 가끔은 함께 사진을 찍기도 했고 평소에는 누가 봐도 제 남편 손이 사진에 걸려서 저는 단박에 알아차릴 수 있었거든요. 시누이의 초음파 사진에 하트를 남긴 남편의 댓글을 보고 있자니 저도 복잡한 심경이 들었습니다. 이렇게나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 남잔데 뭔가 미안하기도 했어요. 저답지 않게 슬슬 힘든 상황이 오더라고요. 이게 질투심이라고 하기엔 받아들이기 어렵고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하기엔 애매했어요. 그냥 제가 예민하게 구는 문제인 걸로 자신과 합의를 하고 넘기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즈음부터 제 주변 친구들도 조금씩 저에게 이상한 말을 하더군요. 남편의 가정사 얘기를 전부 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잃어버린 여동생을 10년 만에 찾았다는 얘기는 오랜 친구들 몇몇한테는 했던 상태였거든요. 나에게도 시누이가 생겼다며 남편이 행복한 걸 보니 다행이라며 어스레를 떨었던 기억이 여럿 있었습니다. 예, 네 시누이 인스타그램 나도 우연히 봤는데 좀 이상하지 않니? 갑자기 뭐 이상한 게시물이라도 있어. 왜 모든 게시물마다 네 남편이 있느냐 말이야. 댓글로 주고받는 하트도 좀 불편하고 사실 당사자도 아닌 애가 이런 말 하는 거 너무 불편한 오지랖 같아서 안 하려고 했었는데 뭔가 미심쩍긴 해. 미심쩍어 할 필요 없어. 사실 안 그래도 나도 그것 때문에 남편이랑 얘기해 봤는데 괜히 내가 예민하게 구는 거더라고. 요즘 나도 아이 갖고 싶어서 이것저것 준비하고 지내다 보니까
신경이 곤두서 있었던 것 같아. 남편이 매일매일 퇴근길에 그렇게 챙기지 않으면 우리 시누이는 돌봐줄 가족이 없잖아. 요즘 형부 퇴근길마다 옥송 가니? 아, 그건 진짜 아닌 것 같은데. 너 안 섭섭해? 왜 안 섭섭해? 섭섭한데? 섭섭해하면 안 되는. 뭐? 그런 거야. 내가 요즘 좀 그래서 복잡하긴 해. 마음이 몇 살이랬지 신우가 글쎄 24살쯤 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어머 나이도 제대로 모르는 거야. 이름은 뭐 등본까지 떼보는 건 오버였을 테고 아니 확실하게 확인은 한 거야. 진짜 여동생인지 네. 성격이 그런 거 꼼꼼하게 안 따져봤을 것 같아 노파심에 하는 말이야. 안 따져보긴 했지, 글쎄. 근데 묘하게 내 남편 얼굴도 보이고 어린 나이인데도 성격 사근사근하니. 좋아, 사실. 그리고 몇 개월 사이에 아가씨랑 진짜 많이 친해졌거든.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하고 남편이 시간 안 될 때는 우리 둘이 쇼핑도 가고 그래 관계에서는 전혀 불편한 문제가 없어. 잘 들어. 아까도 말했지만 이건 내가 네 친구로서 정말 오지랖일 수 있어. 하지만 나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봤을 때는 말야, 네 남편도 수상하고 그 시누이도 좀 수상해.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제대로 된 확인도 없이 잃어버린 여동생을 찾았다고 넙죽 가족으로 받아들여. 그건 네가 남편을 너무 믿어서 그러는 거야. 남편 말이 전부 맞다고 믿기 전에 너부터 돌봤으면 하는 마음에 하는 이야기야. 기분 나쁘게 듣지는 마. 중학교 시절부터 절친이었던 친구는 평소에도 자주 연락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습니다. 그치만 제 인생에 가장 친했던 베스트 프렌드였고 저보다 결혼을 일찍 아이도 일찍이었던 인생 선배로 이런저런 사는 얘기를 자주 해주던 친구였어요. 그런데 그날만큼은 거의 1시간 넘는 시간 동안 오랜 통화를 하게 된 거죠. 이 친구가 나한테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면 예사롭게 상황을 지켜본 게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제 마음속에도 친구의 생각과 비슷한 양의 의심이 자리 잡고 불씨를 지피고 있었을 수도 있었겠죠. 하루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남편의 매장에서 오랜 기간 점장직을 맡아 일하던 여직원이 있었는데 각종 월급 세무 업무 처리차 또는 매장사업본부 회식차, 각별한 사이로 지내던 사이였어요. 남편이 대표이긴 해도 사업자 대표로는 제 이름이 있어서 그런지 저한테도 대표님 하며 잘 따르는 친구였죠. 저기, 사모님, 아니 대표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어머, 웬일이에요. 매장에 문제라도 생겼어요. 다름이 아니라 최근 들어 계속 매장에 찾아오는 여자분이 계신데 좀 이상해서요. 그래도 제가 함께 일한 지 꽤 됐고 이런 일이 있으면 말씀드리는 게 도리 같아서 연락을 드리게 됐어요. 뭔데요? 말을 해봐요. 안 좋은 일이에요. 찾아오는 여자분이라는 게 무슨 얘긴데요? 누가 봐도 임신한 여성분이신데 최근 들어 자주 매장에 찾아오세요. 근데 오셔서 하는 행동들이나 저희 대표님이랑 주고받는 말들 분위기, 그냥 뭐랄까 부적절해 보이는 상황이 꽤 많았거든요. 저도 이게 참견 같고 굳이 알리고 싶지는 않았지만 더는 못 보겠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게 된 거예요. 그저께는 와서 아주 안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대표님한테 오빠 거리면서 오늘 끝나고 우리 집 올 거냐는 둥 뱃속에 아이 이름 태명도 대표님 이름 따서 지은 거라는 둥. 저야 그렇다 치고 매장 직원들이 다들 쉬쉬하면서도 불편해하는 분위기예요. 그랬구나. 사실 그게 좀 사정이 있어요. 그래도 점장님은 오래 우리랑 인연을 맺어오고 계시니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그 여자분은 그의 여동생이에요. 실종됐다가 10년 만에 찾았고요. 나도 경황이 없어서 적응하기 어려웠는데 어찌됐든 새로운 가족이니까요.
나도 나름대로 챙기며 지내는 중이고요. 근데 들어보니 충분히 오해할 만했겠다. 어머, 전혀 몰랐어요. 그럼 대표님 여동생인 거예요. 그분이요. 네, 맞아요. 나중에 출산하고 나면 같이 매장에서 일하게 될지도 몰라요. 일자리도 좀 구해주려고 하는 참이거든. 그랬구나. 어머, 죄송해요. 전 그것도 모르고. 근데 진짜 뭐랄까 보는 내내 저희는 불편한 마음이었어요. 이걸 따로 전화해서 말씀드려도 되나 싶기도 했고, 그래도 이렇게 얘기해줘서 오히려 고마운걸요. 난 또 무슨 일인가 했지. 다 오해니까 걱정 말고 일하다가 힘든 거 있으면 또 연락 줘요. 바쁜데 고생하고 남편 매장에서까지 이런 얘기가 들려오니 저도 좀 흔들리더군요. 제일 친했던 친구, 제일 가까운 곳에서 남편을 보는 직원, 이 모든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의심으로 저를 생각해서 해주는 얘기들이 며칠간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내내 찝찝함을 거둘 수는 없었기도 했어요. 남편이 저에게 썼던 애정이 100이라면 시누이를 찾고부터는 30 정도 저에게 오는 애정이 없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 와중에 아이를 가져보려고 노력하는 제 모습이 씁쓸할 때도 많았고요. 오랜 시간 고민 끝에 결국 저는 확인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확인이라기보단 그냥 제 눈으로 의심을 거둘 만한 무언가를 직접 보고 싶었어요. 차라리 눈으로 보고 나면 그동안에 찝찝했던 의심들도 거둬질 테고 제 마음도 한결 편안해질 거라는 믿음도 있었죠. 아이를 갖는데 스트레스가 많으면 좋지 않다는 얘기도 들었던지라 일단 누구보다 저를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생각해 보니 옥수동의 시누이 아파트를 얻어주고 난 뒤 막상 저는 한 번도 찾아가 보지를 않았던 거예요. 이사했을 무렵 부족한 게 없는지 둘러보고 살림살이 주문해서 넣어준 때 이후로는 한 번도 가보질 못했죠. 시누이랑 바깥에서 쇼핑하고 먼저 연락 오면 맛집에 가서 밥을 먹기만 했지 어떻게 하고 사는지를 들여다보질 못했습니다. 곧장 옥수동을 찾아가 보기로 결심했어요. 에이. 마침 그날 남편도 늦는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당신 오늘 먼저? 자, 직원들이랑 회식이 있어서 많이 늦을 것 같아. 갑자기 이런 평일날에 회식하면 직원들이 싫어하지 않아. 오늘 다들 고생해서 맛있는 소고기도 좀 사주고 애들 대리비까지 다 챙겨서 무사하게 마무리하고 갈 테니까 걱정 마세요. 사모님 알겠어. 너무 많이 마시지 말고 난 피곤하면 먼저 잘게. 정말 그러면 안 되지만 그날따라 왜 이리 남편 말이 못 믿었던지 저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매장 점장에게 연락을 하게 됐습니다. 다 퇴근했을 시간에 미안해요. 어머, 아니에요. 무슨 일이세요? 아니, 그이한테 전화 와서 오늘 매장에 일이 많아 다들 고생도 많았다고도 하고 피곤하겠지만 맛있는 거 먹으면서 회식 즐겁게 하라고요. 고생 많다는 얘기 들으니까 나도 신경 쓰여서 근데 저희 회식은 오늘 없어요. 대표님 일 있으시다고 저희보다 일찌감치 나가셨는걸요. 그리고 오늘 그렇게 바쁜 날도 아니었는데 혹시 대표님이 저희 오늘 회식한다고 하신 거예요? 눈치 빠른 점장 직원은 제가 전화한 의도를 간파한 듯 요점만 말해주더군요. 결국 남편은 일찌감치 퇴근을 한 상태고 저에게 회식 때문에 늦으니 먼저 자라고 했던 건 거짓말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계속 머릿속으로 피어오르는 의심들이 끝도 없이 떠오르니 심한 두통까지 왔고 도저히 머리가 띵해 견딜 수가 없었어요. 곧장 차를 몰고 옥수동으로 갔습니다. 일부러 신우이에게 미리 찾아간다고 전화는 하지 않았어요. 그날만큼은 저도 왠지 그냥 말도 없이 찾아가고 싶었거든요. 시간이 자정이 돼갈 무렵이긴 했지만 마냥 말도 없이 무슨 일이냐고 시누이가 물으면 싱싱한 과일이라도 전해주려고 밤늦게 왔다며
핑계 삼을 만한 과일 바구니도 큰 걸로 하나 준비했습니다. 어차피 제 명의로 된 아파트이기도 했고 익숙한 장소라 11층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는 발걸음은 어느 때보다 빨랐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차일식 102회에 도착했고 말았습니다. 시누이가 되어락도 바꾸지 않고 예전 제 집 그대로 비밀번호도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왜냐면 키패드로 바로 문이 열렸기 때문이죠. 아니길 바랬습니다. 사실 지하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문 앞까지 가는 내내 심장이 두근거려서 눈가와 광대 끝에 열기가 차올랐거든요. 제 심정과 마음 자체가 지난날 시누이랑 같이 쇼핑하고 산부인과도 가고 했던 그때와는 사뭇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마음을 가다듬고 문 앞에 선 뒤 배를 누를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냥 무작정 본능적으로 제가 기억하는 도어락, 키패드 비밀번호를 누른 뒤 문을 연 순간 앞불싸 제 앞에 믿기 어려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회식을 한다던 남편은 팬티 한 장 걸친 나체로 거실 소파에 기대 누워 있었고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 시누이는 마찬가지로 속옷 차림으로 함께 손을 꼭 잡고 다정하게 TV를 보고 있더군요. 제 등장을 본 두 사람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당신이 이 시간에 어쩐 일로 이렇게 불쑥 찾아왔어. 그 얘긴 내가 해야 할 말 같은데 지금 이 상황 뭐야? 두 사람 지금 뭐 하고 있었던 거야? 어머, 언니, 일단 그런 거 아니니까 흥분하지 마시고요. 제가 설명을 좀 설명이요. 제가 지금 두 눈으로 확인했는데. 설명이요. 이거 처음부터 잘못된 거 맞죠? 어디서부터예요? 두 사람 날 속인 거 맞냐고요? 소리치지 마. 이 사람 지금 아기 가졌잖아. 이 시간에 찾아와서 이렇게 큰 소리를 행패 부릴 일은 아니잖아. 임신한 사람 앞에서 을박 지르지 마. 제가 시누이 앞에서 소리친다며 오히려 남편이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이건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상황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시누이를 알고 있던 그 여자가 남편 여동생이 아니라 상간녀였다는 것도 본능적으로 확인이 맞춰졌고요. 여동생이라며 10년 만에 찾아서 눈물 난다며 10년 만에 찾은 여동생이 너무 소중하고 귀에서 얼굴 맞대고 입 맞추며 두 몸뚱아리 비비며 애정을 과시한 거니 게다가 이상하게 임신한 사람 앞에서 조용히 얘기하라고 내가 차차 설명할게. 이 사람은 홀몸 아니잖아. 일단 나가서 얘기해 못 나가 어딜 나가 아가씨 얘기해봐요. 지금부터도 사실대로 얘기 안 하면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 삼을 거예요. 이 사람 여동생 아니죠. 당신 법적으로 밀어붙이면 충분히 할 만한 여지가 있는 사람이 저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기에 잠깐 주눅이 든 여자는 자신이 남편의 여동생이 아니고 상간녀라는 사실을 쉽게 털어놓았습니다. 네, 맞아요. 사실 오빠 여동생 아니에요. 처음부터 속이려고 하질 않았어요. 죄송해요. 언니,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당신은 아주 처음부터 날 속였어. 맨 처음 대면하던 그날 첫 마디부터 날 속인 거라고 하나만 더 묻죠. 그 뱃속, 아이, 혹시 남편 아이는 아니지 불안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뱃속의 아이 정체를 묻는 제 질문에 일동 꿀먹은 번거리가 된 두 사람 아니기를 바랬던 모든 의심의 포인트들이 사실이라는 게 까발려질 때마다 제 속은 뒤집어졌습니다. 미안해. 당신한테 더 일찍 말했어야 했었는데. 그래, 이 아이, 내 아이. 맞아. 나도 아이의 아빠 자격으로 책임지고 싶어서 그랬던 거야. 시간이 지나면 얘기하려고 했어. 시간이 지나면 얘기해. 네 자식 생겨서 책임질 거면 나랑 일단 갈라서고 책임지든지 말든지 하든 하는 게 맞는 거야. 그게 인간이고 돌이라고 아파트까지 얻어달라더니 대놓고 두 집 살림을 꿈꾸셨다 이거야.
그런 쓰레기 같은 생각과 용기는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니? 말 조심해. 당신은 지금 내가 어떤 말을 해도 화낼 거 알아. 여기서 이러지 말고 나가서 얘기하자. 당신 나이 40줄이야. 이 여자 24살이잖아. 새파랗게 어린 여자랑 바람나서 애까지 갔고 어디까지 당신한테 내가 실망해야 하니? 아니 어디서부터 내가 당신을 못 알아차린 거야. 그리고 당신도 마찬가지야. 유배남인 거 뻔히 알면서 애까지 베고 당신 자신은 그렇게 막 달아도 되는 거야. 아주 짜릿했어. 재밌었어. 두 사람 언니, 제가 뭐 할 말이 있겠어요. 언젠가 다 들킬 거라는 거 알면서 저도 조마조마했어요. 오빠가 자기만 믿으라고 다 알아서 해결하겠다고 했고요. 진짜 죄송해요. 근데요, 언니 같은 여자잖아요. 제 뱃속의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좀 차분히 생각해 주세요. 남편이 생각해도 더 이상 대화가 지속될수록 재화가 더 치밀어. 상황만 악화될 것을 예감했다는지 상간녀를 데리고 안방으로 보내더군요. 맘 같아선 두 사람을 당장 제 아파트에서 내쫓고 내일이라도 이혼 서류를 쓰러 가고 싶었습니다. 그치만 이왕 이렇게 들통 난 거 더 상세하게 듣고 싶었어요. 남편이 완벽하게 절 속인 이유 언제부터였는지, 무슨 배짱으로 그랬는지, 이 모든 상황을 내게 마지막까지 어떻게 얘기하는지. 사람이 너무 황당하고 배신감을 느끼니까 되려 차분함이 또 유지가 되더라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다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더 법적인 책임을 물을 거라는 것도 명확히 했죠. 만난 지 2년 정도 돼가고 오빠를 임신하게 됐어. 미쳤구나. 우리 신혼 때 아니야. 뭐 하는 여자야? 어떻게 그렇게 감쪽같이 속일 수 있어? 무슨 배짱이니? 대체 나 당신 성격 알고 당신이 가진 능력 알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는 거야. 사실 비즈니스 하면서 만난 술집 여자야. 왜 당신도 내 성격 알잖아. 아무리 술집 여자라고 해도 막상 내 아이 가졌다고 하니까 나도 책임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나 봐. 그걸 당신한테 먼저 알렸어야 했고 우리 관계도 정리했어야 하는 게 맞는데 그만큼 당신을 사랑해서 내가 그만해 듣기 싫어. 진심이야. 다 알았으니까 한마디도 하지 마. 그리고 이 집 다음 주까지 정리해. 오늘부턴 우리 집에도 오지 마. 더 이상 남편이 반성하는 듯한 표정으로 주저리 저에게 하는 말들을 드러낼 자신이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온전하게 운전해낼 자신도 없어서 급하게 택시를 잡아 탔습니다. 택시 안에서 복합적인 감정이 차올라 펑펑 울었습니다. 나이가 드니 펑펑 울 일이 없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날만큼은 눈이 퉁퉁 붓도록 울었던 것 같아요. 내 결혼에 대한 실패 믿었던 남편에 대한 배신감 영문도 모르고 시누이를 챙기며 맺었던 관계들, 내게 대한 실망감, 이 모든 것들이 제 마음에 날카로운 화살촉처럼 박히고 말았죠. 며칠이 지나고 제 마음속에 선 결심은 곧바로 행동으로 이어졌어요. 곧바로 이혼 변호사를 선임하고 제가 입은 피해 남편이 상관녀와 벌인 거짓된 행동과 말들, 모든 상황을 시간과 금전적으로 계산하여 확실하고 말끔한 이혼을 위해 내달렸습니다. 이혼을 준비하면서 쓰는 비용이 한 푼도 아깝지가 않더군요. 다행히 집이며 회사며 모든 명의와 경제권이 저에게 있었기에 생각보다 절차나 과정이 복잡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제 바람은 남편을 빈털터리로 내쫓아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않게 하는 것, 오로지 그것 하나뿐이었어요. 그렇게 본인이 자신하는 아빠로서의 책임감, 제가 없는 곳에서 성실히 임하며 어디 한번 상간녀랑 행복하게 살아봐라. 다만 나와 함께하며 누렸던 모든 것들은 다 뺏어내고 보내리라는 다짐을 했습니다. 부침없이 이혼은 잘 마무리됐고 계획대로 남편은 빈털터리가 되어 쫓겨나다시피
저와의 인연을 마무리했습니다. 글쎄요, 제 이혼이 남들처럼 통쾌한 복수라고 하기엔 부족할 수도 있어요. 다만, 남자 하나 믿고 다른 부분들을 맥없이 놓쳐버린 제 판단력과 실패에 대한 자괴감이 오히려 절 힘들게 하더라고요. 지금 이 사연을 보내는 요즘의 제 모습도 완벽하게 치유되지는 않았습니다. 씨는 누굴 믿고 사랑할 자신도 솔직히 없거든요. 하지만 뒤늦게라도 치러진 이혼이 제 인생의 또 다른 영수증으로 청구된 것이라고 치고 앞으로 남은 인생을 누구보다 절 위해 살아보려 합니다. 부침 많은 결혼 생활과 혹은 이혼을 겪으며 남은 자신의 삶을 살아내시는 많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바래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